유쾌한 남자들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프로입니다. 장편 영화를 열심히 준비하고 계신 배준현 감독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준현입니다. 네, 한량 김선생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선생입니다. 네, 저는 영화 좋아하는 김프로고요. 토요일까지만 아플 예정이었는데 목소리가 왜 이래? 목소리가 아직 같네요. 네, 영화 좋아하는 김프로고요. 갑자기 이번 주는 양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정말. 네. 이쯤 되면 방송을 좀 쉬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그러니까 오디션을 볼까? 오디션을 볼까? 아, 그래? 오디션 김프로 대역. 네, 목소리를 대신해줄 분을 한번 찾아볼까요? AI. 네. 헬륨을 먹고 한다는 컨셉으로 한 다음에 그럼 남이 해도 되잖아. 그럼 남이 그냥 하면 됐지. 하여튼 몸이 좀 빨리 안 좋아지네요. 그러니까요. 야, 여기 링겔도 맞고 하고 했는데 왜 뭐 하여튼 회복이 안 되네. 양해를 좀 해주십시오. 네. 좋은 거 먹어. 그러니까요. 좋은 거 드세요. 술 친구면 이때도 효과가 있습니까? 이럴 때 먹어도 아직 안 먹은 것 같아. 아직 안 먹었지. 술 친구를 다 먹으라니까. 술 친구. 그러니까 저렇게 믿음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딱 갈아가지고 마시세요. 술 친구에 대한 믿음을 가지세요. 카모마일에 타먹으라고 이렇게 나온 건데. 지금 먹고 와. 자, 이번 주부터는 네. 새로운 코너를 하나 신설했어요. 네. 헤이브로라고. 헤이브로. Hey bro. 네, 헤이브로. 왜 예전에 황대리가 남성분들한테 오빠 생각해보면 그랬잖아. 형이 하는 얘기 잘 들어. 그렇죠. 요런 코너를 얘기했었잖아요. 네네. 그거를 좀 더 새끈하게 이름을 뽑았습니다. Hey bro. 헤이브로. Yo bro. 영어로 해야 돼요? 영어잖아. Hey bro. 그렇군요. 아니, 우리. 한국말인 줄 알았어? Hey bro? 아니, 상담을 받고 우리가 영어로 말해줘야 되는 줄 알았지. 그럼 상담이 안 되죠. 미국 브라더들한테 상담 받나? 아니, 남자분들한테 그렇게 사연 보내지 마시라고 했는데 계속 보내. 그러니까 이거를 소개를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요. 코너를 바꿨습니다. 네. 오빠 생각으로 저희가 할 수는 없잖아요, 계속. 그지. 라고 말하지만 청취자분들은 다 눈치채실 거예요. Hey bro라는 광고가 새로 들어왔거든요. 이렇게 얄팍하게. 우리 뭐 그냥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상생 아닙니까? 상생? 상생이지. 네. 그래서 저희 컨셉하고 다르지 않기 때문에 한번 해봅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요. 네. 반응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일단 30대 남자분께서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네. 한번 소개를 해주십시오. 네, 이번에는 그럼 오빠 생각과 결이 다르게 Hey bro답게 읽어볼게요. If you want a lover, 30대 남자입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고 고백도 했는데 마음을 얻기가 쉽지가 않네요. 저는 35살이고 2년 전에 회사 나와서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습니다. 집 근처에 카페가 있는데 오래 앉아 작업하기 좋아서 거의 매일 오가며 사장님과 친해졌습니다. 실은 제 또래쯤으로 보이는 사장님과 친해지고 싶어서 클로징 시간까지 남아있다가 말도 걸고 문 닫는 것도 보고 그랬습니다. 눈치챘겠지만 내가 좋아한다, 만나고 싶다 말을 했는데 자기는 41하고 작년 겨울에 이혼했다고 자꾸 너 나보고 친구 하는데 친구 아니야 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날은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저는 매일 저녁에 가서 있고 몇 마디라도 같이 하려고 기다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고백한 지 2주쯤 지났습니다. 고민하다 한 번 더 이야기했는데 웃고 말더라고요. 누구 만날 생각은 전혀 없다고 말입니다. 그냥 이렇게 지내면서 마음이 정리되길 기다려줘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좋을지 세 분 각각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네, 또 콕 집어가지고 네. 세 분의 조언을 부탁한다고 또 각각의 조언. 뭉쳐가지고 하지 말고 Hey bro. 나 진지하니까 셋 다 각 잡고 해라 뭐 약간 이런 말 같은데 지금. 완전 날로 먹으려니 새끼가 씨. 네, 그렇습니다. 요거는 네. 딱 맞는 상담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이 네. 계시기 때문에 세 분 각각 들을 필요가 없어요. 이 사연은. 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기 선생님, 얼마나 걸리셨습니까? 6개월 걸렸어요. 6개월. 네. 똑같아요. 네. 이 사람아 6개월 걸렸어. 카페 사장. 네, 카페 사장님과 이렇게 해가지고 딱 이 마음을 얻으신 적이 있기 때문에 어디 2주 가지고 지금. 에이. 2주 만에 다시 물어본 게 이게 완전 에라였던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침착함과 자제력이 있어야 되는데. 느낌에는 그냥 계속 계시면 뭐 시간 문제가 아닐까.
어느 정도는. 그죠. 그 여기서 굉장히 마이너스 요소가 된 게 그래서 2주 뒤에 한 번 더 물어봤다는 게 굉장히 좀 마이너스 요소가 되는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한 번 딱 했는데 안 되잖아. 그러면 적정거리 유지하면서 그냥 여기 커피가 맛있고 위치가 좋아서 그럼 계속 올게요. 부담 갖지 마세요. 한 다음에 그냥 계속 시간을 많이 보냈어야 돼. 근데 2주 뒤에 몇 마디도 하려고 문 닫을 시간까지 계속 기다리고 이러다가 또 한 번 더 얘기했다는 거잖아. 이렇게 되면 이제 호감을 얻는 게 아니라 스토킹이다 아니다의 단계로 반감을 지금 얻게 되죠. 그러니까 일단 지금 단추 하나를 잘못 끼셨다. 일단 한번 다녀오셨기 때문에 네. 부담이 그럼요. 좀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간관계에 대한 이제 부담이 좀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럼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나이도 많고 이 행간에서 읽혀지는 거로는 그냥 보통의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일반적인 연애를 하고 싶다라는 열망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네. 그렇게 하기에는 여자분의 상황이 그렇게 일반적이지 않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걸 강요하거나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자, 구도를 보세요. 일단 남성분은 연하고 35입니다. 여성분은 40 초반입니다. 네. 갔다 오셨잖아요. 네. 그리고 이분은 자기 카페를 하는 분이에요. 얘는 30 중반인데 와서 프리랜서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 전제만 놓고 봐도 애로 보여요. 그렇지요. 남자로 안 보여. 그렇지요. 네. 남자라는 그 위치로 올라갈 때까지 시간이 걸리고 거기에 걸맞는 행동을 해야 되는데 점점 더 애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지. 마음에 안 들어서 안 사겨. 그렇지. 41세에 이혼했고 혼자 있는 분이라면 자기도 위로받고 싶거든요. 네. 분명히 그런 마음이 있을 거라고. 근데 내가 나보다 어린애한테 위로받을 거라는 생각은 안 할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이분은 굉장히 여러 가지로 마이너스 요소를 많이 가지고 계시다. 네. 전 일단 이렇게 쓰리지만 싶네요. 이거 헤이 브로니까 네. 보통 오바 생각할 때 저 이런 이렇게 막말 안 하거든요. 헤이 브로 사연에 걸맞게 제가 그냥 하나를 직시하고 넘어가시라고 말씀드리자면 네가 정혜인처럼 생겼으면 손혜진도 사귀자고 했을 거야. 일단 넌 그게 안 된 거야.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하고 있는 거야. 정신 차려 마. 이렇게 요즘에 생각을 진짜 해봅니다. 그 드라마 난린데. 밥잘 사주는 이쁜 누나. 난리예요 진짜. 그러니까요. 이 모든 이 헤이브로의 사연이 오는 모든 사연의 첫 단추는 뭐냐면 내가 왁구가 별론데요. 이렇게 쓰고 임마 시작해 임마. 솔직하게 얘기하자. 아니 근데 이 여자분도 마음에는 있는 것 같거든요. 네, 만나주고 뭐 상대를 해주는 거 보면 아예 가능성이 없는 것 같지는 않고. 그거는 또 그렇지가 않아요. 아니에요? 동네에서 카페를 하려면 손님인가? 손님이고 네. 나쁜 소문 하나 나봤자 좋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흔히들 하는 실수가 뭐냐면 자 솔직하게 얘기해 볼게요. 남이 채갈까봐 이게 있어요 지금 얘는. 그러면 모든 걸 다 헛다리 짓게 됩니다. 하는 족족 이게 부담만 주는 행위를 하게 돼 있어요. 조바심이 계속 생긴다는 거지. 그게 아니라 아무 말도 안 하고 굉장히 젠틀한 단골로 1년을 보내잖아? 그러면 자연스럽게 영화 보고 데이트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전에 계속 막 이렇게 자기 마음을 표현하고 이러면 그런 애들이 한둘이겠어? 그 중에 네가 여러 명 중에 마음에 드는 애를 고를 때 내가 그나마 제일 괜찮은 애였으면 좋겠다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포지셔닝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내가 네가 좋다는 걸 벌써 너무 빨리 표현을 해버렸다는 거지. 그렇지. 너무 마음이 급해가지고 그 상대방이 어떻게 준비된 상태인지도 모른 채 그냥 자기 먼저 스토리를 진행해버린 거예요. 그렇죠. 상당히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이 상태로는. 쉽지 사실 않아요. 그래요. 네. 자 그럼 어쨌든 헤이브로의 첫 사연이니까 그래. 뭔가를 좀 잘 해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절망적이다. 이래버리면 안 되지. 자, 헤이, 얘기해줄게. 태세 전환이 필요하다. 착한 동네 동생으로 남아라. 말 통하고 괜찮은 동네 동생으로 일단 포지셔닝을 확보해라. 그렇죠. 네, 거기부터 시작이다. 그러면 가능성이 있습니까?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여태까지 했던 실수를 만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인식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명을 자유롭게 데이트를 하는 와중에 그 중에 하나라도 상관없다의 매너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조금씩 자기 집을 넓혀갈 수 있어요. 자, 추천 영화 들어갑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만 나타나는 홍반장이라고. 홍반장. 네. 그 포지션이 돼야 된다. 네, DIY 할 때도 좀 도와주고, 뭐, 고구마하고 싹 빠지고, 이러면서 그냥, 쟤는 누구야? 그냥 동네 심부름하는 동생이야? 라고 농담을 해도 허허 넘길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 존재감을 길게 보고 가져가야 된다. 왜냐면, 동네에서 친한 동생의 포지션이 되어야만 반드시 이제 돼야 되는 게, 기본적으로 너무 상대방에 대한 상태를 몰라요. 네. 나이랑 이혼했다는 거 2개 빼고는 모르잖아요. 네. 혼자 사는지,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지, 애는 있는지, 네. 그리고 주로 외로운 시간을 느끼는 때가 언제인지, 취미는 뭔지, 네. 술 좋아하는지, 커피 좋아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된단 말이야. 정말 깨알 같은 디테일 어떻게 하면 좋지. 이 사람은 그러면 집은 가게랑 가까운 곳이냐 아니면 출퇴근을 지하철로 하느냐. 그렇죠. 지하철로 한다면 주로 몇 호선을 몇 시에 타느냐. 그렇죠. 이런 거부터 시작이에요. 그리고 네. 뭐 어떤 말투를 탐탁지 않아 하는지. 그렇지. 단골 중에 싫어하는 단골과 좋아하는 단골의 유형은 뭔지 이런 걸 딱 파악한 다음에 내가 꼭 이 포지션에 가 있구나.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말하기 전에 이걸 다 해놓고 딱 던져야지 말이야. 쉽게 얘기해볼까?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이랑 책을 좋아하는 사람은 성향이 완전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그 두 사람의 성향 차이가 영화 좋아하는 사람과 책 좋아하는 사람은 공략 포인트가 완전 달라요. 그렇죠. 재밌다. 이게 다른 모르겠고 그 두 사람은 어떻게 공략해야 됩니까? 그래요. 영화 좋아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책 좋아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생각과 그런 것들이 좀 더 폭이 넓습니다. 가능성의 폭이. 그렇죠. 나 저 사람이랑 밥도 먹을 수 있지. 술도 한잔 할 수 있지. 그리고 영화 보러 갈 수 있지. 이게 왜냐하면 영화라는 게 종합예술, 종합매체거든요. 소설, 연극, 음악, 건축이 합쳐진 것을 모두 다 누릴 수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링크되는 포인트가 굉장히 다양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영화 팬들은. 그래서 소설 팬들은 링크되는 포인트가 굉장히 협소하지만 굉장히 정확하다.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딱 집어주면 된다. 예를 들면 책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과 글이 중요해요. 네. 거기서 생각을 읽어가거든요. 근데 영화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그게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비주얼, 향취, 채취, 그리고 뭔가 하는 사소한 매너들 네. 이런 것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보여요. 네. 대상을 볼 때. 접근 포인트가 같아 달라. 다르지. 완전 다르단 말이야. 그렇지. 그리고 내가 또 여러분들이 계속 이제 이 사연을 보낼 때 제가 한번 걸를게요. 뭐냐면 고백을 했는데 이슈 잘 안 된다. 굉장히 시작이 불안한 출발이에요. 제 지론은 뭐냐면 고백은 게임 다 끝났을 때 그렇지. 확인 작업입니다. 확인 작업. 셔터 다 내리고 자물쇠 돌리는 거야. 그렇죠. 고백을 해서 받는 거는 자 너나 나나 어차피 아는 거 도장을 찍냐 마냐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서 작업 다 끝내놓고 도장을 우리 이제 찍을까 하는 게 고백이지. 고백을 했는데 안 됐어요. 서류가 미비한 거예요. 서류 미비한 뭐 반려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시면 안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는 연인의 그 포지션으로 넘어가려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동생. 아. 괜찮은 말 통하는 동네 동생. 그렇죠. 요걸로 포지션하세요. 네. 네. 그렇게 한 6개월 정도는 친한 사이로 지내면서 네. 그 사람에 대해서 최대한 많이 파악하십시오. 그냥 영화 딱 생각나는 게 봄날은 간다에 이런 게 정확하게 딱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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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정확하게 나왔잖아요. 네. 그래요. 지금 상황에서는 뭐 아무리 해봐야 네. 잘 안 될 것 같고 네. 2주 지났는데 그냥 이렇게 지내면서 마음이 정리되길 기다려줘야 할까요? 못 기다린다. 그리고 못 기다려요 이렇게 되면. 그리고 네가 기다려줘야 될까 상황이 아니야 지금. 네가 뭘 기다려줘야 되냐니 무슨 소리라는 거야. 너 반려됐다니까. 그리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막 질투심을 유발해볼까요? 뭐 어쩌저쩌. 다 필요 없어! 니 할 거 열심히 하면 돼, 임마. 니 할 거 열심히. 내가 만약에 엄마인데 아들이 막 다른 뭐 이모나 다른 교회 집사님이랑 더 친하게 지내. 엄마 질투할 것 같아? 니 공부 잘하면 얘가 정신 차렸네? 이렇게 생각하지? 그 면으로 가셔야 된다. 그렇죠. 일단 마음이 좀 너무 급하신 것 같아서 네. 뭐 2주 지났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막 고민하고 계신 거 보면 한 맥시멈 한 달 정도의 솔루션을 저희한테 지금 바라신 것 같아요. 네. 한 달 안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치. 좀 바꿀 수 없을까요? 근데 네. 안 돼, 김 안 돼. 선생은 최소 6개월이다. 그럼요. 네, 6개월 동안은 일단은 그냥 없었던 것처럼 그렇죠. 네, 친한 동생의 포지션을 잡은 다음에 네. 거기서 이제 친해져서 한번 무너지고 나면 그렇죠. 네. 그리고 더 6개월 하면 얘는 또 혼자 이 생각을 할 거야. 아, 그럼 크리스마스 때쯤에 안 될 수도 안 돼, 안 있어. 크리스마스를 그냥 넘기는 것도 사실 너는 생각을 해야 돼. 마음은 이해해요. 예, 충분히 이럴 수 있지. 네. 자주 가는 카페인데 사장님이 너무 예뻐. 응, 그리고 또 낮에 혼자 외로이 계시는 것 같아. 그렇지. 딱히 남자친구가 있는 것 같지도 않아. 응. 자신감 뿜뿜 해가지고 얘기했던 건데 너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야 임마. 그렇지. 아유. 자 아무튼 이분은 일단 그 포지션을 다시 잡으실 때까지 네. 천천히 내려놓으시고 그렇죠. 가시라고 저희가 선물을 헤이브로 비누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처음 드리는 효과이지? 상품이죠. 네. 네. 이 헤이브로 비누는 올인원 비누라고 하잖아요 요새. 샴푸도 필요 없고 바디 클렌저 필요 없이 그냥 비누 하나로 머리도 감고 바디 클렌저도 하는 그런 비누예요. 향이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아까 지금 여기 있는 걸 하나 가져오셨더라고요, 임 선생이. 야, 하나 가져가려고요. 그렇죠. 네. 저희가 샘플로 몇 개 쓰라고 주셔가지고 봤는데 향이 굉장히 그 시크하고 약간 존 바바토스 향 같아요. 요걸로 일주일 동안 꾸준히 씻으면 이렇게 채취가 약간 배거든요. 네. 그때 카페를 가라. 그래. 그래서 아무 말 하지 말고
향취만 싹 풍겨주고 와라. 그래. 그러면 디테일한 정말 실용적인 걸 원하니까 항상 디테일하고 실용적인 정확한 방법을 원하는 애들이 항상 조언을 못 받아들인단 말이야. 긴 얘기를 못 받아들여. 그러니까 하나 던져줄게. 이번 주에 가지 마 임마. 이번 주에 그 카페 가지 마. 일단 가지 마. 그래.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거 이런 거 하지 마. 하지 마. 절대 하지 마. 그거는 좀 다 됐을 때. 그렇죠. 약간 좀 무료 익었을 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진짜 역효과입니다. 진짜 역효과. 자영업자들의 라이프를 몰라서 이러는데 문 닫을 때 되잖아. 진짜 피곤해. 그럼. 말 섞기도 싫어. 그럼. 그쵸, 집에 그쵸. 가고 싶단 말이야. 그렇지. 근데 와가지고 문 닫으려고 하는데 뭐 안녕하세요 있던 얘기 한다. 존나 귀찮습니다. 자, 차라리 그냥 정확한 시간에 출근을 하세요. 그 카페로. 차라리. 예. 그걸 그냥 적응을 시키란 말이야. 그럼 안 가면 얘 왜 안 오지? 할 때부터 동네 동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오래 있지 말고 나와. 얘가 28분만 여기 앉아있다 가는 애인데 32분째 앉아있네? 그때 그냥 리필 한번 해달라 그러고 얘가 오늘 무슨 말을 할래나? 리필 받아서 가 그냥. 그런 걸 해야 됩니다. 반년. 정말 팁을 많이 주게 되네. 카페는요. 마감이 제일 힘들어요. 그렇지. 네, 저도 그때 그분도 마감하기 싫어서 제일 힘들어했어요. 세상 제일 싫은 게 마감이래. 진짜요? 그치. 오픈은 좋아합니다. 그럼. 오픈 때는 상쾌한 마음으로 가게 여는 거 되게 기분 좋거든요. 그럼. 이거 조금 받아 적으셔야 돼요. 네. 왜냐면 지금 성공 케이스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런 케이스 흔치 않다. 내가 진짜 그 카페 이름과 위치까지 알려주고 싶은데, 내가 아는 카페야, 이씨! 그렇죠. 네. 배 감독 얘기해봐요. 그때 그 카페 사장님 인기 많았잖아. 그럼요. 네. 그리고 저는 이게 이제 오해가 아닌 게, 전 진짜 거기 단골이었어요. 정해진 시간에 가곤 했어요. 가서 그리고 테이크아웃을 받은 다음에 저 밖에 그냥 테라스 있잖아요. 거기 이제 앉아가지고 담배 필 수 있는. 그때까지는 흡연이 되던 데였으니까 뭐 어떤 호감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카페가 굉장히 제가 자주 가던 밥집 바로 옆에 있었어요. 새로 생긴 되게 작은 카페라 거기가 그냥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보통 재떨이를 더럽게 쓰면 진짜 더럽거든요. 그렇죠. 재떨이가 있음에도 쟤는 길에 털고 꽁초만 가지런히 놔주고 청소하기 편하게 뭐 그렇게 호감을 얻었던 적이 있단 말이야. 바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네. 야, 그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단골이 됐던 카페 분야를 제가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성공 사례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불가능한 게 아니야. 오래 이제 긴 텀을 두고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네. 자, 아무튼 한 5개월쯤 뒤에 다시 보내주세요. 그래. 사연을. 그치. 네. 꾸준히 샤워할 때 헤이브로 써. 네, 지금은 그래. 준비가 된 것 같아요. 뭐 이러면서 하나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때 맞는 상황을 또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새신자가 있네요. 와, 네. 이번 주에는 많아가지고 3번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저희가 이제 그날바다를 소개하면서 듣고만 계시던 분들이 팟빵 게시판에 대거 출몰해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덕분에 제가 굉장히 힘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성함이 호명되신 분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준비해 주시고요. 고구마 왕튀김, 고기집은 오포 하늘속, 고양이 때문에 가입함, 국대돈, 그리움 900, 극한 상황에도 문프지치, 기와집정원, 김포, 홈즈, 김혜리, 깨시민, 꿈과 이름, 내 맘대로 찍사, 네버009, 늘 푸르게, 닉네임 읍다, 누구님, 노란장미정원, 다름과 닮음, 달빛 뒷냄, 대구 잠놈, 데프리카 좌파, DK, 딩딩아, 건강이랑 놀자, 애니022로, AGNES33, 어드미트, BIROSO, BNUP2017, BBO123, DOOKI77, ELEHK, 구글 플렉스, 님까지 네 다같이 여쭤볼게요. 환영합니다. 네,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요. 제가 굉장히 쌩쌩한 목소리로 김진애 박사님 모시고 2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네, 오늘 독서회는 센 언니가 오셨습니다. 네. 김진애 박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얼마 만이죠? 4달, 5달 이 정도 된 것 같죠? 너무 빨리 왔네. 4달밖에 안 됐나요? 작년 가을이었으니까. 9월 정도 아니었나 싶은데. 네. 네. 한 6달 됐네, 그러면은. 네. 어, 야, 아무튼 뭐 6개월에 한 번씩 와주시는 건가요? 이게 1년에 한 번은 올게요. 네, 그거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1년에 한 번씩 제가 얘기할 게 있으면. 네. 네. 뭐 김프로 쇼가 오늘은 사랑하는 배 감독님 뵈러 왔어요. 저도 그래서 왔습니다. 김프로 쇼를 제가- 종종 들으십니까? 이거 또 유도신문인데. 저가 최소한 일주일에 한 3번은 듣는 게요. 제가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일을 하는데. 네네. 그 새벽에 업로드 되는 데가 많지가 않아요. 근데 김프로쇼가 꼭 업로드를 해놨더라고. 그래가지고 새벽에 듣기 굉장히 좋고요.
제가 지난번에 그 여자의 독서 가지고 나와서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때 이제 배 감독님이 안 계셨는데 그 다음에 배 감독 다시 뭐 허리 아프다가 돌아왔다는 얘기 그걸 들었어요 제가. 내가 너무 보람이 있었어요. 뿌듯했어요. 올란도에 중고판을 사셨다며. 그래서 제가 깨알같이 기억하시다니. 아니 뭐냐면 저는 일단은 남성 독자가 버지니아 울프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기분이 좋고 거기다가 이전에 뭐 읽었나 말았나 뭐 이런 사람이 가가지고서는 그 책을 또 중고 서점에 가서 샀다는 게 재밌잖아. 그래서 팬이 됐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뭐 제일 좋았다며. 그날 제가 뭐 나온 적에서 뭐 제일 좋았다고 막 그러는 것도 듣고 좋았어요. 잘. 그거 확인하러 오셨군요. 확인하러 왔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뭐 좀 이따가 본 얘기를 하면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집놀이 읽으면서도 전 되게 좋았던 게 많았거든요. 오래된 물건, 엄마의 물건이 집을 오가면서 보통 사람들이 뭘 버리냐 할 때 손 때 묻은 걸 버리냐 아니면 새 걸 버리냐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같이 작업한 단편 영화 중에 하나가 커클러스 볼이라고 스콧 피츠제럴드 단편에서 영감을 받긴 했는데 저도 할머니한테 물려받은 파란색 유리볼을 어머니가 계속 쓰시고 막 이런 물건들이 몇 개 있었거든요. 근데 집집마다 그런 물건들이 하나씩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소재로 이제 세대를 물려받는 그런 얘기를 단편을 한번 쓴 적이 있었는데 뭐 이런 내용도 적혀 있고 해가지고 저랑 박사님이 잘 통한다. 뭐 이런 얘기를. 그것도 봅시다.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십니다. 근데 분명히 굉장히 양성적인 감성을 가지고 있는 분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오늘 보니까는 지금 뭐 덩치는 이만한데. 그러니까요. 이게 이런 일인가. 자, 김포쇼가 사랑하는 우리 김진애 박사님, 혹시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요. 간혹 이제 뉴스공장을 안 들으시고 김포쇼만 들으시거나 뭐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자 소개를 간단히 드리면 건축가이자 도시계획자이자 정치인이셨고 두 딸의 엄마, 주부, 아내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시는데 서울대 건축과 나오시고 MIT 건축학 석사, 뭐 도시계획학 박사, 그리고 서울포럼, SF 도시건축 이런 회사들을 운영하셨고요. 18대 국회의원도 하시고 지금은 이제 주로 책과 또 목요일에 한 번씩 뉴스공장에 이제 출연하셔가지고 뭐 도시 건축 이런 얘기를 이제 해주고 계신데요. 오늘은 집놀이라는 책을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박사님을 특별히 모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집놀이란 책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저희가 박사님 오셨을 때보다는 체계가 조금 잡혔습니다. 방송의 체계가 조금 잡혀가지고 독서회로 모시는 저자분들께 공식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시작하거든요. 저 그런 거 되게 싫어하는데. 그런 줄 알고 제가 인생 영화를 하나씩 이제 여쭤보는데 박사님의 인생 영화가 어떤 걸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테니까 그냥 딱 떠오르는 걸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좀 워낙 많아서 저거 하긴 한데 바로 최근에 제가 작년에 그렇게 괜찮은 영화를 작년에 Children of Men이라는 영화를 그게 만들어진 지 한 10년 된 영화인데 작년에 우연하게 그거를 보고 내가 여태까지 그 영화를 못 보고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 그래서 특히 거기 나오는 남자가 또 아주 근사한 남자거든요. 클라이브 오웬 아주 괜찮죠. 그렇죠. 아주 괜찮죠. 그 어디에 나왔냐면 아마 여러분들은 클로저라는 영화에서 보셨을 거예요. 그 찌질하고 막 정말 이상한 남자. 그런 걸 어떻게 이렇게 소화하는 그런 남자 배우가 나왔는데 아주 쉴드런맨은 인생 영화 중에 하나가 됐어요. 근데 작년에 정말 저한테 인생 영화라고 그럴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이 생겼는데 컨택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그거 사실은 이제 정확하게는 어라이벌인데 그 영화도 저 인생 영화. 작년에 하여튼 좋은 영화를 굉장히 많이 만나게 돼서 좋죠. 제가 이 얘기를 하면 특히 남자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 본 영화 중에 하나가 확실히 저를 만든 영화 중에 하나는 아라비아 로렌스예요. 그러니까 아라비아 로렌스를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가서 보고 대학장 가서 보는데 여자 하나도 안 나오는 영화를 한 3시간쯤 되는 영화를 또 가서 보는 거 혼자 가서. 제가 좀 이상한 사람이어서 근데 그때 모래 속에 그 불길한 파란 눈을 가진 그 배우가 그 영화는 정말 저한테 그러니까 인간의 의지에 관련된 거를 굉장히 좀 저한테 확인시켜주는 그런 영화였고요. 그래서 제가 좀 결단이라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게 된 게 아마 그 영화의 영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영화는 옛날 영화인데 데이비드 린 감독의 라이언스 도터라는 영화가 있으면 라이언의 딸이라는 영화인데 이거는 워낙 클래식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여러분들 가서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아일랜드의 풍경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서 그 처음으로 하여튼 이른바
성애에 대한 깨달음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여자가 아무렇지도 않게 이 목노주점에 나무로 된 벽 있잖아요. 그거를 남자가 군화로, 남자가 다리 한쪽을 잘 못 쓰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치는 장면이 있어요. 이렇게 탕탕탕탕. 탕탕 치면서 이제 이게 감정이 에스컬레이트 되는 이게 있는데, 야, 영화도 근사하고, 참, 인간의 감정이라는 것도 근사하고, 그래서 제가 굉장히 그때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불이 붙는다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에서도 생길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정진하겠습니다. 정진하십시오.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릅니다. 나는 부싯돌이다. 생각하고. 될 때까지. 그러니까요. 자, 인생 영화 이런 거 싫어하신다 그랬는데 4개나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보통 이제 인생 영화를 그리고 있어가지고 요 중에 하나를 그려가지고 개인적으로 하나 보내드리도록 하고. 그림으로. 네, 그 집놀이라는 책을 저희가 이제 가지고 왔는데 집놀이라는 책이 간략하게 이제 어떤 책인지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보통 집에 대한 책을 얘기하면은 굉장히 이제 뭐 인테리어 책이나 노스탈직하거나 아니면 혼자 사는 법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책이 많이 있는데 집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책이 별로 없어요. 네. 솔직히. 건축가들이 쓰는 책들은 또 대부분 자기 거 또 홍보하느라고 바쁘고 그게 아닌 책을 쓰고 싶어서 그래서 꽤 쓰기가 힘이 들었고 제가 집놀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하여튼 집이라고 하는 게 보통 다 쉬는 거로만 생각하는데 그리고 그 집에서 이제 뭐 커플이 살면은 맨날 일에 치이고 애들 키우는 거 치이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다. 집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이 일감을 놀이로 만들 수 있는 역량이 우리한테 좀 생겨야 된다. 그래서 그래서 썼어요. 근데 이 책을 쓰기 전에는 사실은 이제 원래 제목은 그 여자 그 남자는 어떤 집에서 살까라는 제목이었거든요. 저의 맡은 인생의 주제 중에 하나가 이 남자 여자 뭐 또 양성성 내지는 또 무슨 뭐 남성성 여성성 이런 거에 또 그 관계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공간에서 그 관계를 얘기하는 게 재밌는 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은 또 항상 남자 여자가 같이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고 재밌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우리나라 남자 여자들이 너무 제대로 하여튼 놀이하는 법을 모르고 사랑하는 법을 모르는 것도 좀 깝깝하고 저는 하여튼 그게 우리 사회의 불행의 원천 중에 하나라고 항상 제가 주장을 하거든요. 남자 여자가 제대로 좀 노력하고 제대로 좀 사랑하고 하는 법을 좀 배워라. 그거는 절대적으로 제 주장은 훈련에 의해서 된다. 이게 사랑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집에서 일어나면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 쓰신 기간이 꽤 됐다고? 한 5년 동안 붙들고 있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 집은 누구인가라는 책을 한 20년 전에 한번 썼는데 그 책도 굉장히 호응이 좋았는데 왜냐하면 그거는 제목이 좋잖아요. 이 집은 누구인가 그러니까 이건 뭐야. 집을 의인화하고 그러니까 재밌잖아요. 근데 이제 한 20년 뒤에 이제 한번 또 써야지 그랬는데 한 5년 동안 여기저기 좀 여러 개 쓰기도 하고 그랬는데 5년 동안 써놓기는 한 3년 전에 써놨는데 우리 에디터가 하도 까탈 맞아가지고 둘이서 그리고 에디터가요 그 밤비 에디터가 만나면은요 맨날 무슨 책에 대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인생 상담, 자기 집 상담. 근데 그게 또 재밌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얻게 되고 그래서 또 다시 더 쓰게 되고 그래서 우리 서로 도움을 줘가면서 그러면서 2년 정도를 저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책을 쓴다는 게 갑자기 쓴다고 쓰여지는 건 아니니까 항상 이렇게 쌓아두니까. 전 이 책이 나오는지 몰랐는데 뉴스공장을 항상 듣잖아요. 올 초였던 것 같은데 총수 어디 사냐고 물어보고 단독주택 산다고 하니까 집을 놀이로 생각해 본 적이 있냐고 질문을 던지신 방송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류의 책이 준비되시고 있나? 그랬더니 집놀이가 딱 나오더라고요. 근데 김호중 공장장은 참 괜찮은 인간인 건 분명해. 책 나오고 난 다음에 그날도 그 얘기하는데 굉장히 재밌는 에피소드를 얘기를 해서 내가 웃었거니와 물 떨어지는 거 물 떨어지는 비닐 놓고 막 나중에 깔깔대고 웃었다고. 근데 이 책 내고서 공중파니까 많이 뭐 홍보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잠깐 얘기를 하고 끝났는데 끝나고 나서 그러는 거예요. 집이 장난감이죠. 집이 놀이터죠. 이러는 거야. 그래서 됐다. 태도가 됐다. 그러니까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태도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떤 거나 세상에 어려운 일들이 굉장히 많지만
자기가 사는 공간에 대해서 놀이터로 생각하고 그걸 장난감으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게 삶에 대해서 끊임없이 느낌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어준이 음모론자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괜찮은 인간인 것 같아요. 네. 김어준에 대한 해명까지. 네. 자, 그 책의 구성을 보면 크게 이제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싸우며 정드는 집, 그리고 아이가 쑥쑥 자라는 집, 그리고 마지막은 작은 집도 크게 사는 집. 해가지고 이제 세 개로 정리를 쭉 해주셨는데, 중간 부분은 이제 뭐 아이들과 같이 이렇게 사는 내용이라 이 두 분은 이제 혼자 사시기 때문에 네. 직접적으로 해당은 이제 안 되는 부분이겠지만 예습이죠. 네. 네. 그리고 첫 번째 부분과 세 번째 부분은 이제 뭐 나름대로 이제 보시면서 뭐 인상 깊었던 부분들이 있을 텐데 뭐 차근차근 얘기를 한번 해보면 뻔한 질문 하지 말고, 왜냐면 지난주에 북콘서트를 가봤더니 뭐 집은 각자에게 어떤 의미인가 이런 거 되게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래요. 하여튼간은 저는 목에 힘주고선 뭐 정의하고 이러는 거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첫 번째 부분에 보면 피스메이커 부분이 나와요. 아, 감명받았어요. 근데 이제 남자와 여자가 사는데 피스메이커 역할을 하는 기구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저는 공감은 이제 되는데, 제가 궁금한 포인트는 혼자 사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적용이 되는 건가? 될 수가 있나? 뭐 이런 게 좀 궁금했거든요. 배 감독은 어떤가요? 혼자 사는 사람에게 적용이 되지요. 당연하지. 그럼요. 제가 얼마나 삶은 전쟁입니다. 그럼요. 저는 그리고 사실 이 책이 처음부터 딱 마음에 들었던 게 남녀 사이엔 전투다. 전투가 치열하게 벌어지고 정전 협정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더 우리는 성숙한 각자의 국가로 발전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모든 게 협상과 어떤 계약의 연속이에요. 그게 커뮤니케이션이고.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한 그림이 떠올랐어요. 제가 예전에 이제 그래도 가까운 사이였던 어떤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굉장히 예민해지고 저도 굉장히 예민해지던 시기에 저는 샌드위치 판넬의 옥탑에 살고 있었고 그 친구는 누운 자기 곱하기 4 정도 되는 방에 임시로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둘 다 서로 막 안 좋았던 거야. 그러다가 그 원룸에서 뭘 해먹겠다고 하다가 사달이 난 거예요. 아직까지도 이제 회자되는 전투인데 그게. 그때 이제 제가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정확히 밝힐 것은 더운 날이었어요. 에어컨도 별로 시원찮고 굉장히 좁고 팬케이크인지 뭔지를 해먹었는데 맛도 없고 서로 하여튼 마음에 안 들어. 근데 우리에게 굉장히 귀중한 컵이 하나 있었어요. 이 컵은 우리가 어딘가로 그래도 경제력이 괜찮을 때 놀러 갔다가 그 카페가 너무 마음에 드는데 그 카페를 우리가 가져오거나 담아올 수는 없으니까 거기 있던 컵을 하나 훔쳐온 게 있었어. 사온 게 아니고 훔쳐왔어? 굉장히 이쁜 컵이야. 우리 서로 굉장히 철없을 때 차 타고 가가지고 지방 어디 가가지고 카페 갔다가 거기 죽치고 있다. 훔쳐온 컵에다가 영화 지금 보고 있어. 그래서 아이스 커피를 그래서 내려서 이렇게 마시고 있었단 말이지. 나는 이제 그 컵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 컵에 탁 따라주고 마시면서 이제 우리는 휴전 협상을 할 때가 됐다. 라고 이제 내가 이제 정전 협상 오퍼를 하는데 그 꼬라지가 보기 싫었던 거야. 원샷을 딱 하더니 컵을 던지려고 한 건 아닐 것 같아. 땅에 탕 치려고 했는데 손에서 미끄러지면서 그 컵이 날아가서 벽에 빡 깨진 거예요. 폭소가 터지면서 치웠어요. 그 방을.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거든요. 전쟁 같은 커플사. 근데 이게 첫 시작이 이렇게 포문을 열더라고, 이 책이. 그래서 아주 뜻깊은 책이었다. 저는 하여튼 사랑을 묘사한 것 중에 임재범의 노래 전쟁 같은 사랑이 제일 좋아. 정말 마초십니다. 아니요. 마초라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로 그런데 여성들은 잘 그걸 덜 표현을 할 뿐이에요. 여자들은 뭐라고 표현하는 줄 아세요? 왼수 같은 사랑 이럽니다. 워딩만 다르군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그때 그 컵을 박살낼 만큼의 어떤 감정 표현이 나에게 전달되어도 우리 사이는 사달 나지 않는다는 어떤 확신을 받고 기쁘면서 굉장히 무서웠지. 뭐가 더 깨질까? 그런 생각했던 적이 있었네요. 김 재밌다. 선생에게는 뭐 피스메이커라고 기억되는 물건이 있나요? 아까 뭐 정전협정 이런 걸 얘기하니까 최근 한 4, 5년 사이에 저희 라이프스타일은 제가 집에 독재자예요. 누구도 저를 컨트롤할 사람도 없고 컨트롤할 이유도 없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자고 싶으면 자고 먹고 싶으면 먹는다. 치우고 싶을 땐 치우고 치우기 싫으면 몇 날 며칠 그냥 둔다. 다 내 맘이다.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근데 누군가와 같이 살게 된다면 당연히 피스메이커는 있어야죠. 네,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3년 전에 사귀던 분과 같이 산 적이 있었어요. 1년간. 근데 그때 한 공간에서 산 건 아니고 같은 빌라를 4층, 5층을 두 개를 얻었어요. 그래서 4층은 다이닝과 침실, 5층은
공부하고 TV 보는 방 이렇게 세팅을 해가지고 그렇게 나눠서 산 적이 있었거든요. 나름대로 괜찮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이가 안 좋아지니까 너는 4층 나는 5층이라는 피스메이킹 공식이 자동으로 생기더라고요. 아니 근데 뭐 하여튼 좋은 얘기만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책에 잠깐 그걸 썼는데 우리 시부모님, 우리 80대 시부모님이 이제 사이가 안 좋아져가지고 솔직히 이제 이 책 읽으면서 꼭 젊은 사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나이 드신 분한테 대하는 것도 많아요. 근데 나이 드신 분이 똑같이 커플 문제가 있거든요. 지난번에는 저기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우리 부모님이 너무 싸우는데 집이 너무 커서 그런 걸까요? 좀 줄여야 될까요? 막 그런 질문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우리 시부모님이 하도 그게 사이가 안 좋으셔서 제가 뭐 물론 저는 시부모님도 아주 뭐 근사하게 이별을 권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혼하시라. 절대로 못한다. 뭐 절대로 이혼 같은 건 머릿속에 없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집을 반을 나눠드리겠다. 내가 그래도 건축가니까 나눠서. 아니, 근데 사실 옛날부터 그 생각을 하고 그 집을 좀 설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두 분이 다른 공간에서 이렇게 쓸 수 있게끔 마련해놓은 데라서 벽하고 저기 뭐 현관만 달리하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드렸더니 그것도 싫으시대. 그래 결국 별거 하시더라고. 근데 별거 하는데요. 우리 시아버님이 이건 우리 남편이 절대로 안 들을 거니까 뭐 이미 우리 시아버님이 그 애착이 가는 장롱과 소파 세트를 다 들고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그건 저한테 쇼크였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더니 더 쇼크한 건 우리 시어머니 하는 얘기가 뭐 괜찮다. 그거 들고 나가야지 다시 안 들어온다. 그렇죠. 그러더니 아파트를 조그만 거 하나 구하시더니 처음 원룸 구하는 젊은 사람처럼 신나게 이것저것 사가지고 막 새로운 삶을 하는데 여러분 언제든지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 책에서 에피소드를 읽을 때 드라마가 생각이 났어요. 엄마가 뿔났다라는 드라마 아시죠? 거기 보면 김혜자 씨가 집에서 독립해가지고 혼자 사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 방을 꾸밀 때 방금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행복해하는 거야. 여기다 라디오를 놓을까? 그러면서 네, 이러면서 그 장면이 생각이 났어요. 글쎄. 커플 문제는 뭐 모든 세대에 다 저기라는 거니까 가능하면 젊을 때부터 서로 좀 이렇게 훈련을 시켜놓으면 좀 낫죠. 다시 한번 시도해 보시지. 같이 한번 해보죠. 근데 사실 뭐 말은 이렇게 해도 끊임없이 하고 있어요. 되게 아이러니했던 게 그 친구랑 저랑 되게 공통적으로 좋아했던 취미가 침대에 누워가지고 TV를 키면은 와타나베의 그 집 이야기 있잖아요. 그거 그래요? 방송 보는 게 저희 둘의 취미였어요. 근데 맨날 그거 보면서 우리는 저런 집에 못 살아. 막 그러니까. 홈스토리 보면서 계획을 했죠. 그래서 야 저기는 저 공간이 저래 좋고 이래 좋고 여기 뭐 고칠 거 없을까? 그러면서 실제로 4층 5층을 저희가 그렇게 다 계획을 해가지고 딱 세팅을 해서 살아봤어요. 가구도 보러 다녀서 신중하게 고르고 벽도 새로 칠하고 막 기존에 있던 거 싹 다 정리해가지고 그렇게 해도 각자 4층, 5층으로 갈라지긴 갈라지더라. 깨질 건 깨지게 돼 있어요. 분명히 얘기하는 게 집에 있는 공간이 남녀 관계를 뭐 치유하거나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원래 사람하고 사람의 관계라고 하는 게 워낙 다른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으니까. 근데 다만 이제 공간에 대한 것들이 있으면은 조금은 달라질 수 있죠. 여기서는 이제 그 아주 세심한 부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실용 팁도 꽤 들어있거든요. 저는 조금 인상 깊게 봤던 게 부엌에 대해서 이제 조언을 해서 적어주신 챕터들이 있는데, 그 내용에 보면 이제 싱크대의 높이를 남자에 맞춰서 이제 올리는 거라든지, 바깥 부엌을 이제 만들어서 고안을 해보는 거라든지, 뭐 이제 아파트에서 그게 불가능한 분들은 뭐 이제 베란다,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쭉 정리를 해주신 부분이 있는데, 저는 그게 조금 나름대로 인상적이었거든요. 지난번에 북토크 하면서 보니까 요 10월 달에 이제 새 집에 들어가시거든요. 지금 이제 뭐, 국리가 많으신 모양이에요. 부럽습니다. 사실은 별 생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별 생각이 없고, 잘 살고 싶다. 내지는, 아이들과 같이 뭐 이렇게 알콩달콩 잘하고 싶다라는 큰 뭐 이런 생각만 있지,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까에 대한 생각은 전혀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이 책을 읽고 나서는 이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디자인을 해가지고 해보고 아닌 거는 또 맞춰보고 이렇게 안 하면 그거 못하겠구나 싶은 생각이 덜컥 들었거든요. 안 그러면 여자한테 다 당해. 그렇죠. 부지불식간에. 부지불식간에 당하기 때문에 잘 그걸 저를 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이 얘기하고 저 얘기하고 뭐 하고 해야 됩니다. 조율, 정전, 협상 이런 게 중요하다. 디테일하게. 왜 정전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 휴전도 좀 생각하시죠. 그리고 그리고 남녀 간에는 우리 가끔 저기 나오지만은 끊임없이 이 사건 사고가 생겨야 그래야지 우리가 긴장하고 그거 가지고 화해하고 그러면서 또 이제 새로운
새로운 또 에너지가 생기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많이 저거 하듯이 뭐 질투를 이용하는 것도 있고 뭐 시샘을 이용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거를 해야죠. 그 책에 보면 이제 책을 안 보신 분들이 이제 방송을 들으실 수도 있으니까 그 남녀가 같은 공간에서 살게 되는 것이 굉장히 사실은 불편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이라고도 이제 표현을 하셨는데 나름의 원칙, 뭐 기준 이런 거를 세워놓고 이제 적용을 하는데 보통 사람들이 이제 박사님은 야 굉장히 자주적으로 이렇게 막 사실 것 같으니까 저 집에는 어떤 원칙이나 기준이 있을까 이런 거 조금 궁금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몇 개만 소개해 좀 제가 해주시죠. 25년 전에 이제 제가 집을 지었는데 그때 뭐 솔직히 애들도 어리고 아직 어리고 뭐 저거 해서 크게 저기는 안 했지만 하여튼 뭐 얘기한 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쿨한 사람이라서 나머지는 네가 뭐 워낙 저거 하니까 잘하겠지 하지만 딱 두 가지. 자기 서재 공간을 하나 만들어 줄 것. 그다음에 자기가 옷장이 있어가지고 겨울 옷, 여름 옷을 바꾸지 않아도 될 수 있게 좀 길게 해줄 것. 그 두 개 다 못 해줬어요. 부지부식하네. 부지부식하네. 재밌다. 신경 안 쓰면 이렇게 된다는 거지. 부지부식하네. 이게 설계도도 챙기고 그랬는데 안 챙기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냥 못하겠는데 어떡해. 챙겨야 돼. 근데 이제 그러니까 저로서는 굉장히 이제 제가 집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특히 이제 일남육녀의 집에서 우르르 하면서 집에 대해서 가진 불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풀어내는 거를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집을 짓게 된 거는 사실은 이제 애들은 어리고 저 맨날 출퇴근하기 싫어서 집하고 사무실하고 합하려고 지은 거지만 집을 하면서 이제 몇 가지 하는 건 특히 부엌에 대해서요. 저는 하여튼 부엌은 집 한가운데 있는 게 최고다. 한가운데 있으면 좋지만 정 안 되면 동선상이라도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싱크대는 높아서 남자들 편해야 된다도 있지만 절대로 둘이 마주보고 하는 데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어쩌다가 손가락이라도 그렇죠. 그럴 수 있다. 뭐 뽀뽀까지 하면 더 좋지만 뭐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일어납니다. 부엌에서는 절대로 등을 보이지 마라. 등을 보이면 누가 칼을 꺼내. 제가 책에다가는 안 썼지만 등을 보이는 거는 모든 거에 소외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든 남자든 다 서러움이 거기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등 보이지 말고 앞에 보고 텔레비를 같이 볼 수 있게 할 것.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원칙들을 제가 이제 꽤 많이 만들어서 뭐 저걸 했습니다. 그리고 가령 뭐 애들 방 같은 경우는 딸만 둘이니까 애들이 각기 방을 자기 방 갖고 싶잖아요. 자기 방을 얼마나 갖고 싶습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둘이 방을 좀 같이 쓰면 어떠냐 그랬더니 뭐 펄펄 뛰죠. 그래서 제가 또 몰래 했죠. 방을 하나로는 못하고 가운데가 이제 책장이 쫙 있는데 책장의 한쪽을 트였어요. 튀어나왔어요. 그때 소리는 들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밤에 종알종알 처음에는 말도 많고 그러더니 종알종알. 그게 이제 저로서는 두 딸의 말하자면은 여러 가지 심리를 생각한 나름의 작전이었는데 통한 것 같아요. 그거 확실히 그 통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둘이 도란도란 얘기해주고 그러니까 생활 패턴도 많이 비슷해지고 뭐 이런 게 참 좋아요. 그리고 뭐 서로 고마워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설명을 좀 드리면 두 아이가 방에 있는데 그 방을 나눠서 방을 두 개를 만드는데 완전히 막지 않고 소리가 통하도록 이제 이렇게 위에 그러니까 책장 위만 터놨어요. 한쪽에. 그래도 소리 다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화장실 변기 칸처럼 위가 통해 있다. 그러니까 눈에는 안 보이고 소리는 들리고. 그렇죠. 그게 이게 이제 서로 간의 존재감을 보여주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저는 인간관계랑도 좀 붙던 게 적정 거리 유지가 전부구나라는 생각을 하곤 하는데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공간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를 공유하고 어느 정도는 완벽하게 독립돼 있어야 되는가. 난 이거는 독립돼 있어야 되고 이건 공유하는 게 편하다가 잘 맞는 게 뭐 달리 말하면 궁합일 수도 있겠고 뭐 이런 얘기겠다. 그건 정확하게 보신 게 제가 사실 책에 쓴 게 굉장히 순한 표현으로 쓰고 또 어떤 때는 조금 뭐 시적인 표현도 쓰고 그랬지만 사실은 굉장하게 여기서 주장하는 거는 그거예요. 좀 적당하게 거리를 두고 좀 살자. 나 혼자 있고 싶을 때는 혼자 있게 해주고, 같이 할 때는 또 충분히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왜냐면 저는 남자한테도, 제가 여자들한테 맨날 얘기하는 게 집은 여자 게 아니다. 왜 소유는 남자한테 주고, 집 쓰는 거 마음대로 하고, 마음대로 핑크로 하고, 막 풀을 달고 이러면 안 된다. 남자도 괜찮아 할 수 있는 거를 생각하는 게 뭘까를 생각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가령 남자한테 집돌이가 될 수 있는 자유를 허하라. 굉장히 요새 중요해요. 그럼요. 남자가 집돌이인 사람이 많은데 다들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남자들도 이 집돌이 욕구가 속에 굉장히 있다고요. 근데 그거를 여자들이 막 소외시키고 그러면 그거 안 된다. 그렇죠. 뭐 그래서 이제 그런 거. 그래서
적절하게 아이들에 대해서는 아이들은 뭐 위하고 뭐 맨날 이쁘고 물고 빨고 뭐 이쁜 거 사주고 모든 거 완벽하게 해주고 좋은 방 만들어주고 그거 다 헛소리다. 애들은 어릴 때부터 상처와 아픔과 서러움과 이런 거를 이런 거를 겪어가면서 왜 엄마 아빠는 둘이서 재미나게 놀고 나는 안 껴주는 거야 뭐 이런 것도 겪으면서 이러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애들을 좀 스스로 잘하는 걸 방해하지 마라. 애들은 스스로 잘하기 때문에 우리 부모들의 문제가 너무 애들을 저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완벽하게 해주려고 그러는데 다 쓸데없어서 애들이 결국 면역성 하나도 못 가지고 사회에 나가서 나중에 문제 만들고 그러는 게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애들이 자유스럽게 자기 방을 꾸미고 집안을 좀 여러 가지를 좀 알게 하고 이러는 것들을 좀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사실 얘기하는 게 아마 젊은 분들한테는 꽤 이제 괜찮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아마 연배가 좀 있는 분이나 좀 전통적이신 분들은 톡톡 걸리는 데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집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다 한번 다르게 생각해 보시는 건 필요한 것 같아요. 제 어머니 아버지가 굉장히 보수적이신 부모님들이셨는데 저희가 IMF를 기점으로 한 4가족이 저랑 남동생까지 4가족이 4군데서 산 적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약간 제가 왜 집에 안 가지? 약간 이런 다 모여 있으면 약간 불편한. 근데 그 뒤로 굉장히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쿨하셨나? 우리 어머니가 되게 쿨하시네. 좀 다 좋아졌어요. 그럼 뭔가. 네. 그리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주말 부부처럼 이렇게 지내시는 시기도 있었는데 주말이 되면 다들 그렇게 좋아하셔. 그리고 두 분이 우리가 안중이 없으니까 우리가 너무 편해. 약간 이런 걸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가족과 가족주의가 좀 심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환상들이 많아요. 가족은 항상 같이 하는 거. 가족은 항상 조용하게 싸우면 안 되는 거. 저거 딱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거든. 가족을 항상 사랑해야 되는 거. 그거 다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가족주의를 깨고 가족의 진짜 좋은 의미는 홀로 또 같이 할 수 있는 거니까 문제가 있을 때 기댈 수만 있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저는 사실은 제일 좋은 모델은 집에 좋은 모델은 쉐어하우스라고 생각합니다. 쉐어하우스라는 게 왜 각기의 공간들은 있고 모일 때 모이고 안 모일 때는 따로따로 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남남끼리도 쉐어하우스를 좀 만들어야 되고 가족끼리랑 말할 것도 없고 이런 생각을 하죠. 신혼부부나 결혼 준비하는 친구들이 이 책 많이 보고 얘기하는데 남자 여자가요 부비고 물고 빨고 하는 시간은 짧아요. 왜냐하면 이게 호르몬이 들끓는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다 맞춰가지고 남자 여자의 관계를 다 보는 거는 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적절하게 거리가 있어야 또 근사해 보여. 그래서 심지어 저는 이런 것도 있었어요. 전기요 있잖아요. 전기요. 나는 지금 펄펄 끓고 있는데 춥다고 하면 어떡할 거야? 나의 커플이. 그런 일 종종 있지 않아요, 김 선생님? 많죠. 그래서 심지어 그래서 반반 껐다 켰다 스위치가 2개 있는 전기요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따로 하라고. 그래서 한 이불 덮고 있잖아. 이불은 절대로 2개 써요. 그러니까. 그건 제 소신이에요. 이불은 따로따로. 그러니까. 침대는 하나라도 이불은 따로따로 할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이불을 한 명이 이렇게 왼쪽으로 굴러가지고. 그거는 제가 발로 차는 스타일이거든요. 이불킥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라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평화를 위해서 이불은 따로. 그럼요. 그러니까 이불을 한 명이 조금이라도 저거 하면은 말고 굴러가면 얘가 굉장히 싫어져. 그럼요. 어쩌면 이렇게 이기적인가 그러니까. 사실 그냥 부지불식 가네. 이불 2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걸 갖다가. 마치 이렇게 남녀간이 서로의 룸이 없이 계속 같이 붙어 있으면서 화목하게 살자. 우리 한 가족 붙어 있자. 이 얘기는 뭐냐면 모든 커플이 800일을 하고 아침까지 있자는 거랑 똑같은 것 같아. 영화에서도 그런 걸 너무 많이 보여주고 사람들이 환상으로 사는 그거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정말 안 좋은 거예요. 제가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편이거든요. 새벽 한 3, 4시에 자고 11시, 10시 이렇게 일어나는데 같이 지냈던 사람은 또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그럼 방 따로 써야죠. 방 따로 써야죠. 왜냐면 그러니까 다 사람들이 다른 게 저는 소리에 좀 민감한 편이고요. 우리 남편은 굉장히 시각에 민감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그걸 맞추는데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를 조치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다 저기 합니다. 하여튼 두 사람이 한 집에서 징그럽게 오래 사는 건 참 징그러운 일이야. 제가 말씀하신 거죠? 아니, 저는 저거 하는 게 우리 남편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아까 같은 근데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살 수 있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 이거는 끊임없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아까 같은 상황에서 문제가 하나 발생을 해요. 제가 어떻게 여태까지 이혼 안 하고 살겠어요. 사실 그래서 저는 꼴라주라는 생각 계속 했거든요. 예전부터 저는 이제 저희끼리 이제 우리는 꼴라주처럼 붙어 있어야 된다. 친구도 그렇고 왜냐하면 따로 똑같이 있대 각자의 형태를 유지하고
한쪽 벽에 같이 붙어 있는 것 정도로만 있어야지. 네. 그래야 우리가 같이 있지. 안 그러면 서로 섞이고 막 이렇게 덧칠되고 이러면 나중에 떨어지지도 않고 둘 다 다운그레이드 되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네. 두 분한테 지혜를 구해볼게요. 아까 저는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상대방은 아니고 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방을 따로 쓰고 각자 자면 되잖아요. 근데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시는 분께서 잠드실 때 누가 이렇게 꼭 옆에서 안아주길 원해. 그렇게 잠 재워주길 원해. 애기 키우라고 똑같은 거 자장가까지 불러야 되겠네. 자, 내가 어떻게 골라주면 살 수 있어? 자, 이 상황이야. 그 파트너의 분리 불안을 치료하세요. 어떻게? 하드 트레이닝이야. 고통과 배신과 절망감을 느끼게 해줘야죠. 그래야 그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각자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니요. 우리 큰딸이, 제가 큰딸이 바로 그런 분리불안 저기라서 거의 이제 애들은 일찍 자잖아요, 저보다는 하여튼. 근데 얘는 재우는데 1시간씩 걸리는 거야. 그럼 걔가 1시간 동안 자는 동안에 만약에 나도 잠 사이클로 들어가니까 이건 뭐 일을 하나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때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를 키우다 보니까 두 번째는 한 15분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잠자는 데는 모든 사람들이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안아주고 뭐 운운하는 것도 1시간 안아주지 않으면 돼. 5분만 해주면 되거든. 근데 5분만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만들어야죠. 협정을 맺는 거고요. 협정을 맺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최장 10분이다.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잠들고 저거 하는데 어떤 거는 나한테 꼭 필요하다. 근데 남자들도 굉장히 많이 잘 삐치고 토라지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내가 정말로 원하는 거가 있는데 그거를 안 해주고 그걸 별게 아니라고 그럴 때 굉장히 화가 나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화가 나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왜 그거 하나 못 해주냐. 하루에 15분인데. 첨예하게 붙이셨죠. 글쎄 말이죠. 그러니까는 이제 거기에서 뭔가 접점을 찾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왜 안 만들어주셨어요? 책장이랑 그 옷장이랑. 그거는 공간적인 공간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만약 그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어떡할 거야. 그리고 제가 서재라는 걸 무지 싫어하는 사람이라서 그건 말도 안 했어. 만약 남자가 서재에 들어가는 꼴을 나는 못 봐. 그치. 뭐 통보 없이 그냥 안 해주셨습니다. 근데 옷장은 참 해주고 싶었는데 도저히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세상에 우리 사계절에 사는데 옷 안 바꾸고 사는 그런 호화로운 사람은 저기 무슨 뭐 타워 팰리스에 사는 사람이나 그럴 테지.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바꿔야지. 저는 옷이 적어서 그렇게 합니다만. 네. 그럴 수도 있어. 요새는 아예 사계절을 그냥 하나씩 한 커플 버티고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우리는 좀 격식을 갖춰서. 그렇군요. 책에 보면 저는 이제 실제적으로 도움을 받은 부분이 좀 있는데 식탁에 대한 부분이 저한테는 되게 크게 도움이 됐거든요. 한 번도 자각을 못 해봤어요. 그냥 가서 적당한 가격에 맞는 그 식탁을 항상 골랐거든요. 네. 근데 이제 새로 집을 들어가게 되면 식탁의 사이즈를 지금 있는 가족 구성원들보다 한 사이즈 크게 해라. 네. 라고 이제 조언을 해주셨거든요. 거기서 상당히 많은 일이 일어나고 일어나도록 만드는 것이 좋다라고 하셨는데 그 생각을 못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네 가족이니까 6사람이 앉을 수 있는 식탁을 만들어서 거기서 뭔가 서로 마주보면서 많이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돼서 준비를 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두 분은 책을 보면서 이건 나한테 실질적으로 굉장히 좀 도움이 되는데 하는 부분들이 있었다면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2인 식탁 이런 거 하지 말란 말이야. 가로치고 벽 보고 먹지 말란 말이야. 가로 닫고. 그렇죠. 굉장히 짜증이 났습니다. 나 아까 방금 되게 좋은 식사를 혼자 잘했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벽 보고 제가 보통 혼자 자취를 하다 보면 계속 좌식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저한테는 뭘 먹는 게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내와서 그걸 접시에 따로 담는 것도 나한테는 약간의 제의적인 의식이고 근데 그걸 결국은 안전뱅이 테이블에서 혼자 먹으면서 TV 켜놓고 먹거나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안 하려고 혼자 먹을 때 먹을 수 있는 조그만 테이블이랑 의자를 샀어요. 그래서 거기서 혼자 먹어요. 벽을 보면서? 근데 벽을 본다는 거죠. 벽을 보면 안 돼. 네. 그래서 이거를, 차라리 그냥 안전뱅이 테이블에 먹던 대로 먹으면서 창문을 보는 게 낫지. 텔레비라도 보고 있는 게 나아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사람이 벽을 보는 거하고 자기 앞에 뭔가 다른 거를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책에서 얘기하는 거나 제가 공간에서 얘기하는 게 다 관계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람과 물질,
도대체 그 사이에서 무슨 공간 관계가 일어나느냐 하는 건데 뭘 보느냐 뭐 이러는 거에 따라서 굉장히 다릅니다. 그렇죠. 벽을 보는 거 맨날 보고서 며칠 동안 계속해서 그렇게 하면은요. 정말 이게 면벽한다고 철학이 생기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원래 오히려 그렇게 그냥 앉아가지고 TV 틀어놓고 먹을 때는 이게 웬 청승이야 싶었는데 그때가 식사 시간이 훨씬 길어요. 그럼요. 집에서 먹을 때. 그래서 뭐 이렇게 TV도 봤다가 혼자 먹다가. 근데 요즘은 그 책걸상에 앉아서 먹는 이 입식의 생활을 내가 해보겠다고 그렇게 먹으면서 식사 시간이 굉장히 짧게 줄었거든요. 안 그래도 빨리 먹는데 이게 영향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죠. 김 선생은 어떠세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혼자 살고 저희 집은 만족해 너무 만족하는 거. 와 보시는 분은 알겠지만 진짜 제 멋대로거든요. 그래서 저의 모든 것에 최적화된 공간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남자 참 싫어. 오히려 나중에 누군가랑 진짜 살아야 될 때 요런 룰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저희 집에 친구들이 되게 자주 놀러 와요. 제 나이 또래에 혼자 사는 남자가 흔치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집이 아지트예요. 그러면 모여가지고 같이 새벽에 축구를 본다거나 아니면은 저희 보드게임 좋아하는 멤버들이 있거든요. 모여가지고 5-6명이 몰려서 한 4-5시간 보드게임을 실컷 하고 가거든요. 그럴 때 얘네들이 같이 와서 놀 수 있는 환경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고민하는 편이긴 해요. 집같이 사는 집 네 번째 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집에서는 파티가 일어나야 된다. 파티가 일어나 진짜다. 그러니까 정말 제가 우리 배 감독님께 얘기 드리면은 하여튼 그 안전뱅이 그거든 아니면 조그만 거든 간에 누구랑 같이 하는 거 서너 명이라도 그 하는 거를 하면 집이 좀 다르게 느껴지거든요. 큰 방에 뭐 이제 앉으면 소파도 있고 뭐고 많은데 저희 이제 좌식보다 입식에 대한 로망이 있었나 봐요. 나 혼자 밥 먹을 때는 저기 가가지고 혼자 음악 틀어놓고 봐야지. 근데 벽이었던 거죠. 근데 사실은 그 벽 앞에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이렇게 놓긴 했어요. 커피 머신, 뭐, 이렇게 액자. 근데 이게 약간 더 청승인 것 같은? 그래서 원래대로 큰방 앉은뱅이 테이블에서 먹어야겠다. 넓은 데서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근데 저는 항상 이것도 원하고 저것도 원하는 우리 심리가 있잖아요. 그럼요. 저는 항상 고민인 게 망상을 많이 할 거 아닙니까? 나의 궁극의 집은 어떤 형태일까? 굉장히 길고 좁은 형태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최고의 집은 설국열차야. 칸칸이 있는 거야. 근데 저는 그 칸? 한 4칸이면 되지 않을까? 4칸이요? 네. 컨테이너 4개 갖다 놓으면 되겠네. 근데 문제는 그 칸칸이 그 통로로만 이동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긴 공간이 있고 그 옆으로는 긴 발코니처럼 복도식 아파트처럼 연결돼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현관문도 다 따로 있고 진입하는 순서를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요새 있게. 설계하는 젊은 건축가들 설계하는데 그런 집 꽤 많습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 집도 그러고 요새는 이제 채를 따로따로 구분을 해요. 옛날에도 왜 안채, 사랑채, 건너방채 이렇게 다 다리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채로 구분을 하면 굉장히 말 공간이 크게 느껴집니다. 그렇죠. 하나에 딱 집중하는 것보다. 그리고 외부하고 관계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뭐 누가 나 안 맡겨도 그거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데크 하나 만들고 그리고 그냥 컨테이너 4개 기차칸 좀 긴 거. 긴 거 쫙 해가지고 그 옆에다가 달리기도 하고. 근데 여기서 또 고민은 뭐냐면 그렇게 하나하나 나눠지면서 다르게 들어가고 싶은 공간이 있고 싶기도 한 반면 넓은 공간을 자꾸 파티션을 나누고 싶은 강박이 있거든요. 저는 좁더라도 파티션을 자꾸 나누고 싶어요. 그 안에서. 왜냐하면 이제 배 감독이 이제 잡혀. 그래서 저는 모든 스팟에 구석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넓고 좁음의 문제가 아니고 구석이 있으면 넓어 보여요. 마음이 좀 편해지고. 제가 이제 가끔 머릿속에 그리는 스케치하는 저의 공간이 공간을 딱 반으로 나눠서 하나는 아무것도 없고 하나는 그냥 구석만 잔뜩 있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의 이중성이에요. 모든 게. 근데 이제 그거를 그렇게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잘 없으니까 그중에 하나를 뭔가 선택을 해서 자기의 조금 주도적인 성격이 나오는데 배 감독 어떤 성격인지 알겠어요. 아니 근데요. 제가 이제 공간을 가보면 사실 뭐 여러분들 관찰당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저희는 훈련이 좀 돼 있으니까 뭐 셜록 홈즈도 왜 조그만 물체를 보면서 그 사람 성격과 그 사람의 행동을 짐작을 하잖아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 가보면 그 사람이 쓰는 공간을 보면은 이게 어떤 데구나 이 사람이 어떤 성격이구나 하는 게 좀 보입니다. 보입니다. 요 공간은 어떠세요? 김프로쇼의 공간은 어떻습니까? 프로를 지향하는 김프로쇼입니다. 그렇군요. 어떤 면에서? 그건 너무 자세하게 하지 영업비밀. 너무 자세하게 하지 말고. 그리고 자기 스타일이 공간으로 나타나요. 집에 전쟁이라고 얘기하는 게 다만
공간의 규모나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집에 꾸미는 거, 취향 전쟁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렇죠. 남자 여자가 다르고 애들하고 달라. 요새 하면 맨날 우리가 아이들한테 또 구박받는 세대가 되잖아요. 아이들이 또 얼마나 구박을 하는지 몰라. 그래서 뭐 이제 이런 건데 그런 게 취향 전쟁이 만만치 않습니다. 결국은 그 취향이 있느냐 없느냐를 자기가 확인하고 그 취향을 끝까지 관철시키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책을 읽으면서. 그게 아니면 오히려 원만하게가 가장 사실은 안 좋은 선택일 수도 있겠다. 근데 우린 그걸 지향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 근데 왜 김 선생님은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깨졌을까? 왜냐하면 저는, 제가 젊은 친구들한테 계속 많이 권하는 게, 연애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조금 진지해지려고 그럴 것 같으면 같이 옛날에 살던 집을 순례를 하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옛날에 같이 살던 동네나, 뭐 아파트라도 그 근처에도 가보고 옛날에 있던 얘기들을 해라. 엄마, 아버지가 어떻게 살았던 것도 당연히 얘기하지만, 집을 찾아가 보면은 굉장히 얘기가 다양해지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집에 살고 싶다라고 하는 얘기도 굉장히 많이 해봐라. 그러면서 되게 이제 궁합들이 이렇게 맞아가고 그러거든요. 근데 많이 했는데 왜 안 됐을까? 이게 더 많이 하고 싶어서 아닐까요? 그렇겠지. 네. 결정적인 건 그거였던 것 같아요. 더 사랑받고 싶고 더 스킨십을 원했던 그녀와 개인의 공간과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저의 그게 트러블이 간극이 잘 안 좁혀졌어요. 그건 있을 수 있어요. 그만큼 절박하지 않았을 수도 그렇지. 제일 크지 그게. 자꾸 신대륙, 미지의 대륙으로 가고 싶은. 그게 제일 큽니다. 절박하지 않다라는 거, 다른 옵션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게, 그게 그게 가장 큽니다. 살림을 두 개를 차리면 제일 맞을 수도 있는. 그렇지. 괜찮은 옵션이네요. 그 집 같은 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또 이 책을 보면서 되게 인상 깊었던 부분이 내가 호텔 같은 집을 원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는 들었거든요. 맞아요. 궁극의 집은? 김프로는 딱 그랬을 것 같아요. 궁극의 집은 깔끔하고 내가 돈을 많이 벌면 좀 여유가 생기면 뭐 드레스룸도 이렇게 막 만들어 놓고 근데 지난번에 이제 북콘서트를 하는데 그 드레스룸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한 걸 막 아니라고 막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가 맨날 웃겨하는 게 그거죠. 생각을 사실은 못했던 부분인데 호텔은 집이 아니다. 호텔 같은 집을 꿈꾸지 마라 하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크게 좀 와닿았는데 그 말씀 좀 해주세요. 왜 꿈은 안 되니까? 맞아요. 우리 김프로는 딱 호텔 같은 집을 좋아했을 것 같아요. 아니 일단은 이제 호텔은 남이 서비스 해주는 데고 집은 셀프고요. 아무리 뭐 저거 한다는 그게 이제 호텔에서는 24시간 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365 있는 게 여기는 뭐 그냥 계속 있어야 되니까 그게 굉장히 다르죠. 그리고 특히 자기가 직접 하는 게 워낙 많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호텔 같은 집을 좋다 그러는 거는 이제 하여튼 깔끔하고 근사해 보이고 뭐 이탈리아든 뭐 스칸디나비아든 무슨 뭐 스타일도 좀 보이는 것 같고 이래서 많이들 좋아해서 이제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상하게 호텔에 대한 로망이 좀 있어요. 호텔은 신혼여행을 갔건 아니면 그 전에 어떤 여행을 갔건 호텔은 뭔가 로맨틱한 판타지가 그 안에 좀 들어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호텔 같은 집을 이제 얘기하는데 대개 집이 40평대 좀 넘어가기 시작하면 마스터 베드룸 존이 생깁니다. 그 안에 이제 한실, 양실, 드레스룸 또 이제 저거 있는 거 보면은 저는 그거 보면 맨날 속으로 웃겨요. 얼마나 호텔 시절을 그리워하면은 저렇게 호텔처럼 만들어놨을까. 하나도 그건 안 될 건데. 그래서 왜냐하면은 이제 호텔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비일상적인 판타지가 가능한 건 그게 비일상이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제 집에서는 그거가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게 어떤 걸까? 사실 외국에서도 마스터 베드룸 그렇게 많이 갖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업자들이 그렇게 해야 뭐 하여튼 대리석 뭐도 팔 수 있고 뭐도 여러 가지 팔 수 있으니까 하여튼 엄청나게 그렇게 해야지 마치 부부 사이가 좋아진다고 막 그러는데 그거 말짱한 일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이때까지 한 방송의 흐름을 보면 부부 사이가 좋아지려면 어둠을 좋아하는 애는 암실에 자야 되고 그렇잖아요. 소리에 민감한 애는 방음벽이 되는 데서 따로 자는 게 가장 해피한 수면 시간을 보장해주는 길이 되는 이런 역설. 아니 저는 이제 많은 커플들의 생사를 보게 됩니다. 저희 뭐 가족도 많고 조카들도 많고 뭐 우리 사촌들도 많고 친구들도 많고 보면은 그 마스터 베드룸에서 한번 깨지잖아요. 뭐 텔레비에서 잠깐 나오는데
거치됩니다. 완전히 그 공간 자체가, 그러니까 거기서 생기는 그 적막감과 외로움은 더해요. 그럴 수 있겠네요. 난 그래서, 저거 저러면 안 되는데. 야, 저 마스터 베드룸에 들어가는 남자는 얼마나 스트레스 받을까. 그렇게 생각. 얼마나 자기를 퍼펙트하게 보여야게 하는, 그리고 여성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걸 퍼펙트하게 정말 우리 신혼여행 때처럼 뭐 이런 걸,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아니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그런 거를 벗어나야 된다. 여기서 여기까지 하죠. 조심하시군요. 저희가 이 마지막으로 반응이 뜨거운 코너가 있어요. 저자분을 면전에 두고 저희가 각자 좋았던 부분을 낭독하는 순서가 있거든요. 멋지다. 각자가 좋았던 부분을 그래서 하나씩 뽑아왔는데 오늘은 김 선생부터 가장 좋았던 부분이다 하는 부분을 조금 읽어주실까요? 새 집은 아직 집이 아니다. 새 집이란 진짜 집이 되기 위한 준비 상태일 뿐이다. 사람이 살아야 집은 집이 되기 시작한다. 자잘한 일상, 때론 지루하고 때론 피곤하지만 사람의 몸짓들이 쌓이면서 집은 길을 얻고 혼을 갖게 된다. 사람의 힘이자 쌓이는 시간의 힘이다. 오래된 집에 사는 것은 이 점에서 무척 유리하다. 벽이 목격한 수많은 삶, 기둥이 버텨온 삶의 무게, 문으로 드나든 수없는 만남들, 눈에 보이지 않는 공간에 녹아있는 삶의 순간들, 그 웃음소리와 눈물, 한숨과 미소, 나른함과 바쁨의 에너지들이 신비하게 나의 지금의 후광을 둘러주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서는 새 집을 지나칠 정도로 좋아한다. 신기할 정도다. 오래된 집은 싫어요 라고 아예 부르짖는 사람도 있다. 헐었다, 낡았다, 불편하다 같은 기능적인 이유를 들지만 그 속에는 슬픈 역사, 돌아보기 싫은 과거에 대한 거부 반응이 섞여 있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다. 부동산 가치 때문에 새 집을 선호하는 것이야 이해한다 치더라도 심리적으로 건강한지는 의문이다. 다행인 점은 오래된 집의 가치를 새삼 발견하는 사례들이 꽤 늘고 있는 현상이다. 한옥의 부활은 물론이거니와 오래된 농가주택을 고쳐서 살거나 단독주택, 다세대 주택을 리모델링하는 현상이 그것이다. 리모델링이 신축보다 훨씬 더 흥미로운 것은 원래 집에 스며들어 있던 오래된 시간이 지금의 시간과 만나 아주 흥미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오래된 시간은 왜 좋은가? 돈으로 절대 살 수 없는 가치를 느끼면서 여유로워지기 때문이다. 마치 자신이 오래 살아온 듯한 느낌도 가질 수 있다. 깊은 안정감이 들고 왠지 품격이 높아지는 듯한 느낌도 든다. 마치 항상 거기에 있었던 듯한, 항상 거기에 있을 듯한 영원의 느낌도 좋다. 어떻게 오래된 시간을 집으로 끌어들일까? 마음만 먹으면 무척 쉽다. 가족의 역사는 그중 으뜸 원천이다. 친정과 본가에서 오래된 물건 하나쯤은 꼭 챙기자. 엄마 아빠가 쓰던 것, 할머니 할아버지가 쓰던 것 하나쯤 있다면 이미 기본은 갖춘 것이다. 새 것 좋아하는 요즘 아이들도 충분히 고마워할 것을 물려주리라 생각하면 가구 고르는 마음도 달라질 것이다. 골동품, 진품, 명품이 품은 시간 앞에서 마음을 가다듬게 되는 것이다. 네. 네. 오래된 집을 좋아하거든요. 아파트 싫어하고 원래 제가 어렸을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살았던 집이 2층 양옥주택이거든요. 오래된. 마당도 하나 있고 지하실도 있고 아무도 안 가는 지하실 기숙에 뭐가 좀 숨겨져 있는 듯한 그런 지하에 가서 놀았던 기억도 있고 올라가면 옥상도 있고 옥상에서 쫙 내려다보면은 저 멀리 도로에 차 지나가는 거 보이고 그런 집이 너무 좋거든요. 약간 낡은 듯한 그런 집이 있으면 살고 싶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동네도 그렇고. 근데 찾기가 서울 시내에서 참 쉽지는 않아요. 네. 돈도 많이 필요하고. 네. 돈이 많으면 되지. 역설적으로 돈이 많이 필요해. 그런 집에 살려면. 네. 근데 제가 그런 로망이 있습니다. 네. 로망은 자꾸 꾸시면 언젠가 이루어집니다. 네. 배 감독은 어떻습니까? 배 감독에게 가장 좋았던. 그럼 한번 읽어볼게요. 74페이지부터 75페이지까지. 우리 커플의 아주 오래된 놀이는 내가 애칭으로 붙인 새벽 정상회담이다. 둘이 각각 워커홀릭인 편이고 주중에 만나는 시간이 워낙 거의 없는 편이라 고안에는 만남의 방식이다. 전형적인 새벽형인 나는 4시, 5시가 되면 일어나 설치는데 이 남자는 6시경 일어나서 내가 있는 공간으로 온다. 둘이 신문을 읽고 커피를 마시면서 서로의 스트레스를 털어놓기도 하고 둘이 입을 맞춰 세상에 욕도 하는 이 30분의 시간은 우리만의 행사다. 사실 특별하다고 볼 것도 없다. 매일 일어나는 일이고 무슨 사건이 특별하게 생기는 것도 아니다. 다만 만나기 어려운 두 사람이 만나는 것이니 정상회담의 예우를 받아 마땅하지 않은가. 우리 집을 이끄는 두 정상이기도 하니 말이다.
정상회담이라 말을 붙이니 더 각별하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다. 여러 공간에서 정상회담을 했다. 집과 사무실이 같은 건물에 있는지라 새벽에 내 사무실에서도 했고, 작은 오탁방에 살 때는 천장이 있는 발코니에서, 본체와 별채가 나눠져 있던 오래된 집에서는 별채에서, 강화의 주말 주택에서는 마루 또는 포치에서, 지금 사는 집의 마루에서 새벽 정상회담 시간을 낸다. 10여 년 전부터는 종이신문을 더 이상 읽지 않게 되어서 아쉽지만 대신 인터넷 검색은 언제나 쉽다. 커피와 약식 아침 대신에 이제 정식 아침 식사가 다시 등장하기도 하였다. 새벽 정상회담이 우리 커플의 당연한 행사가 되면서 내 컴퓨터 공간과 식탁은 항상 같이 다니게 되었다. 새벽에 주로 글을 쓰는 내가 글 사이사이로 일감을 나누기도 좋고 쉴 시간에 대한 기대감이 좋고 정상회담이라는 자체가 놀이로 느껴져서 좋다. 아마도 어디에 가도 우리 커플은 이런 배치를 유지할 거라는 그 안정감도 좋다. 네. 네. 야, 그 듣고 보니까 참 정상회담 멋지다. 네. 그리고 뭐를 원하시는지 알겠어. 우리 배 감독님은 네. 정상회담을 할 그렇게 바쁜 여자가 필요한가? 그렇습니다. 나를 귀찮게 하지 않을 여자. 네. 나를 귀찮게 하지 않고 새벽에 30분만 만나도 돼. 아니면 밤에 30분만 만나도 되는 네. 여자. 저는 약간 공간도 그렇고 시간도 제의적인 제스처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아까 그래서 피스메이커가 혼자 살 때도 필요하냐 했을 때 저는 또 책의 어떤 부분에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집이랑 공간은 그러니까 그 위치가 아니라 그 시간과 그때의 경험치가 들어가 있는 것에서 가치가 나타나는 거지 면적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특정 시간대 특정 스팟에서 내가 이걸 매일 하는데 이게 일상치고는 좀 괜찮은데? 네. 라고 하는 거를 만드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전 저기서 이제 정상회담이라는 개념도 좋았지만 딱 읽다가 혼자 무릎을 탁 친 게 우리가 어딜 가도 요런 배치가 계속될 것이다. 그게 약간 영역 표시나 혹은 이게 나의 취향이 클래식이 되는 어떤 순간 이게 전 되게 좋거든요. 어딜 가도 멋지게 얘기한다. 네. 제가 그렇거든요. 네, 뭐 그런 걸 구축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 둘이 그 시간을 굉장히 즐기면 아무렇지도 않게 멋있는 둘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굉장히 머릿속에 그려지면서 멋있었어요. 박사님이 어떤 인터뷰에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두 부부가 그러니까 엉덩이만 맞대고 서로 책 읽을 게 좋다고. 전 굉장히 좋아요. 제가 제일 행복해하는 순간 중에 하나예요. 그게 제가 좀 더 멋있게 말하자면 제가 한옥을 좋아하는 이유가 대청마루에서 비를 볼 수는 있지만 맞을 수 없기 때문이거든요. 네. 딱 그런 스팟, 그 지점, 이런 게 느껴지는 에피소드가 바로 저 집놀이 74페이지 후반부부터 75페이지까지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김재명 박사님이 오늘 오셔가지고 배 감독의 매력에 흠뻑 빠지신 것 같아요. 영화를 기다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좋았던 부분은 이제 호텔 얘기한 뒷부분이거든요. 읽어볼까요? 절대로 사진으로 집을 쇼핑하지 말라고 권하고 싶다. 사진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도 금물이다. 물론 우리에게는 사진 속에 사람과 삶의 순간들을 대입해 볼 수 있는 상상력이 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이런 상상력이 작동하기 전에 사진에 나타난 형태에 속기 십상이다. 어련히 알면서도 속아 넘어가는 광고들처럼 말이다. 포토제닉한 사람이 있듯이 포토제닉한 집이 있기 마련이다. 포토제닉한 사람이라 해서 인간적인 매력이 없으리라는 법은 없지만 포토제닉한 집이 정말 매력적인 집인지 새록새록 펼쳐지는 삶을 담아낼 수 있는 집인지 한번 의심해 볼 필요는 있다. 포토제닉한 집이 곧 살기 좋은 집이 아닌 건 분명하기 때문이다. 많은 경우에 사진빨이 좋은 집은 스토리가 약하기 십상이다. 포토제닉한 스타나 모델인 경우 그 사람 내면의 스토리가 잘 안 보이는 이치와 비슷하다. 억울하겠지만 그런 심리적 작용이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부디 포토제닉한 집에 속지 말라. 집이 속빈 강정이나 빛 좋은 개살구가 되어서는 곤란하다. 정말 좋은 집은 가족이 들어가 있을 때 진가를 발휘한다. 어질러져 있을 때 스토리가 나온다. 집은 드레스 리허설을 하는 것도 아니고 패션쇼를 하는 것도 아니다. 드라마의 세트도 아니고 영화의 세트도 아니다. 빛나고 아름다운 스토리뿐 아니라 구질구질하고 허접하기조차 한 삶의 스토리를 담는 곳이 집이다.
네. 네. 저는 요 부분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것도 좋아요. 그것도 좋아요. 본인 그래 이렇게 감탄하시면 어떡하죠? 아니 근데요 항상 글이라는 게 입으로 내서 하면은 굉장히 힘이 다시 붙어요. 그래서 그거 좋아하는데 포토제닉한 사람은 의심해야 됩니다. 하여튼간에 왜냐하면 그런 소신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뭐 저기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잘생겨 보이는 사람은 다 의심하자고. 사람은... 의심받기 싫은데. 뭐 여기 있는 사람 그런 걱정할 필요 없는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겹이 있는 사람들이 좋아요. 근데 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뭐가 펼쳐지지? 그러니까 한눈에 다 보이는 것보다는 아까 구석 좋아한다고 그러지만 여기 하면 뭐가 있지? 그러면서 그 겹이 자꾸 느껴지는 뭐 이런 게 굉장히 근사한 것 같아요. 그게 그래서 정말 좋은 공간은 되게 사진으로 잘 안 잡힙니다. 하여튼 삶의 통찰도 같이 담겨있는 부분이어서 저는 보면서 굉장히 좋았고요. 집놀이란 책이 보시면 집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여지가 그렇게 많지는 사실 않아서 집을 사는데 관심은 많았어도 집을 어떻게 꾸밀 것인가, 가꿀 것인가,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또 그 팁들을 얻을 수 있는 책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한 번씩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책을 자주 써주세요. 그래야 자주 보시지. 그러니까요. 계속 쓸 거예요. 네. 걱정하지 마.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최종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저는 오히려 지금 혼자 제가 사는 공간에 대한 큰 불만 없이 사는데 누군가 진짜 그렇게 되었을 때 제가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얼마나 내가 나의 영역에 빗장을 풀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걱정은 좀 있어요. 네. 그게 좀 걱정되긴 해요. 스스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그런 부분이 강고해지는 것 같아서 누가 뭐 썸 타는 분이 놀러 와서 며칠 놀다 가면은 너무 불편하고 막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걸 보면서 이거 내 마음을 어떻게 고쳐야 될까 그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됩니다. 안 고쳐져요. 그러면 두 채. 아니, 고쳐지는 게 아니라 버릇으로 습관으로 만들 때까지는 절대로 안 고쳐집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을 먼저 고치고 그게 하겠다 이렇게는 안 돼요. 살면서 그거 자체가 습관이 되고 그게 새로운 맛이 생기고 이럴 때까지 그러니까 저지르십시오. 혼자 산 세월이 굳어진 습관만큼의 또 시간이 필요하겠네요. 그럼요. 그럴 수도 있죠. 아까 말씀하신 훈련이라는 표현이 그래서 딱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오늘 하여튼 뭐 이렇게 저렇게 왁자지껄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이 너무 짧아. 시작도 안 한 것 같은데. 김진일 박사님의 마지막 한 말씀을 듣고 방송을 좀 마무리할까 하거든요. 집놀이라는 이름을 만들어서 참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참 좋아하시고요. 이 책은 어차피 많이 안 팔릴 책입니다. 뭐냐면 집은 다 알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고 되게 그림 좋은 집 뭐 이런 것들 책을 사시고 그러니까 근데 많이 안 사시더라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는 삶이 그렇게 녹록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작은 거지만 엄청난 세계가 그 안에 있고 그리고 거기에 수많은 깨달음과 수많은 번뜩이는 순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에 많이 행복해 하실 거예요. 읽어주십시오. 뭐 뻘쭘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사서 인정해 주시면 저희 또 게시판에 인정해 주신 분들에게 선물 보내드릴 테니까 많이들 사주시고 소문도 내주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이미 사신 분들이 몇 개 인증하셨어요. 게시판에. 하여튼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즐거웠습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저희가 유쾌하게 또 모셔가지고 말씀 나눌 때를 기다리고요. 안녕해주세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저자분 모셔가지고 말씀 나누고 오늘은 김진일 박사님의 안녕으로 프로그램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